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신평선생입니다. 오늘은 수요 명리학회 벌써 8번째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바로 오늘의 한번 명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명조는 상관합살이라고 하는 이제 명조가 되는데요. 현재 이제 요 명조가 되는데 현대의 나이로 보면 이제 1961년 7월 21일 자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상관합살이라고 하는 용어가 이제 명리학 고전에도 많이 나오고, 보통 이제 그 사주를 풀이를 할 때 격국론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되는데, 제가 그 상관합살을 설명한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좀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제가 여기 이렇게 좀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왕즉이 살화권, 쇠즉변 관위귀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데, 이제 해석인즉슨 뭐냐면, 말은 어려운데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즉 뭐냐면 이제 왕하면 그러니까 왕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사주가 이제 어느 정도 힘이 있으면 상당히 이제 계절을 얻거나 아니면 이제 본인의 이제 일간이 이제 지지의 이제 뿌리가 어느 정도 왕성하다면, 한마디로 이 살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일단 칠살을 의미하게 됩니다. 칠살이 이제 권력으로, 한마디로 이제 본인이 갖는 어떤 권한으로 바뀌게 되고, 그다음에 만약에 쇠하면 한마디로 이제 일간이 그 힘이 없고 이제 통군이 되어 있지 않고 약하면, 한마디로 이제 관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보통 이제 정관을 의미하는데, 관이 변화하여 귀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바로 이제 귀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이제 얘기할 때 칠살의 다른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즉 뭐냐면 이제 얘기인즉슨 이제 사주가 강하면 한마디로 칠살도 본인의 이제 정관처럼 쓰는 것이고, 사주가 약하면 한마디로 이제 정관도 마치 이제 칠살처럼 쓰이게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명조는 이제 이런 명조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잠깐 읽어보면, 이 명은 신왕하고 6월 중에 태어났다. 그러니까 6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그 양력 한 6월 정도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월 중에 태어났다. 태세의 신축이 투출하여, 그러니까 태세라고 하는 것은 연주를 의미합니다. 연주.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그 연이라는 것은 이제 세라고 보통 이름하게 되는데, 일단 그 명리학에서는 이제 태세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의미로 쓰이는데, 여기선 일단 태세라는 의미를 이 연주, 이 신축이라는 연주를 가리켜서 태세라는 의미를 표현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태세의 신축이 투출하여 칠살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뭐냐면 이제 일목일원, 그러니까 을목일원이 되니까, 여기 이제 연간에 있는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게 마이너스가 되니까 음이 되니까, 이게 이제 한마디로 이제 칠살이 되죠. 이제 칠살이 되는데, 시의 병자와 신축 칠살이 합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즉 뭐냐면 이제 시에 이렇게 병자라고 하는 주가 있는데, 이 병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신을 이렇게 합해서, 한마디로 이걸 이제 뭐라고 의미하냐면, 이게 바로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을목일간이 볼 때 한마디로 이제 목생화하고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니까 이게 이제 상관이 되는 것이죠. 상관이.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제 상관이 요 칠살을 이렇게 합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합해서 이게 한마디로 이제 상관합살을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축 칠살이 합해서, 그래서 고귀하게 되고 권력이 있었다라고 일단 표현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요게 이제 그 잠깐 명조를 볼 것 같으면, 이제 을목일간이 이렇게 있는데, 바로 좌하 일지에 이렇게 묘를 두고 있어서, 이 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을목일간이 볼 때 이제 임관, 즉 이제 시분소로 이제 걸록이 되죠. 걸록이. 그 다음에 이제 월지에는 이렇게 미토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월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월의 을목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요 미월만 보면, 사실 이제 미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제 그 일반적으로는 미신유 이렇게 가게 돼서 사실 이제 퇴기가 맞는데, 이게 이제 퇴기가 되죠. 퇴기가. 보통 이제 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에는 이제 미에는 이제 정을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 역시 을목이라고 하는 본인의 통근처가 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제 미신유 술해 이런 식으로 가게 되니까, 일반적으로는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목에 이제 퇴기가 됩니다. 퇴기가. 그런데 이제 더군다나 이제 이게 이제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이제 그 신금이 연주가 되니까 이제 대운이 오사진묘 이렇게 가게 되죠. 그러니까 오사진 이렇게 가게 되니까 실질적으로는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역행해서 이제 거꾸로 가게 되니까 초반에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그 화운으로 이렇게 가다가 중반부터 이렇게 이제 목운으로 이렇게 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엔 뭐냐면은 미 자체는 엄밀히 말하면 이제 그렇게 강한 어떤 그 을목의 뿌리가 되는 건 아닌데 이렇게 바로 옆에 묘가 붙어 있어서 이 묘미가 이렇게 한마디로 회합을 합니다. 회합을. 그래서 이제 목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굉장히 강하게 일단 이 을목 일원한테 일단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을목이 여기서 이제 한마디로 이제 그 신왕하다고 일단 본 것 같습니다. 이 명주를 주의하신 분이 볼 때는 이렇게 묘미가 회합을 하니까 을목일간이 이제 신왕하다고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후에 여기 이제 신금이라고 하는 사실 이제 칠살이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칠살이라고 하는 이 신금이 사실은 이제 지지에 물론 이제 축중에 신금이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축이라고 하는 것은 신금이 볼 때 12운성으로 이제 그 양지가 됩니다. 양지가 더군다나 이제 여기도 보시다시피 이제 그 대운 자체가 한마디로 이제 화운으로 갔다가 이제 목운으로 가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이 신금이라고 하는 칠살이 그렇게 사실 이제 을목을 위협할 정도로 일단 강하다고는 제가 볼 때 일단 제 눈에는 일단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요 명주를 해석하는 분들이 다양한 시각이 있겠지만 제 눈에는 일단은 이제 을목이 여기 지금 여기 신금이 이 신금 칠살이 이 을목 이 1원을 이제 위협하기에는 뭐 그렇게 썩 강한 어떤 그런 칠살은 일단 아니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더군다나 이렇게 병화가 이렇게 서로 멀리서 일단 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병화하고 이제 신금이 이렇게 합을 하면 이제 병신 합화 수가 되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을목 일간이 볼 때는 이제 인수의 공간으로 이렇게 한마디로 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제가 볼 때는 이제 신금이 그렇게 이제 위협적이진 일단 않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어쨌거나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기본적으로 이 상관인 병화가 신금을 합해서 이 명주가 일단 고귀하게 되고 이 권력이 있었다고 이렇게 일단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잠깐 이제 그 사주의 구조를 보게 되면은 일단은 이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축에 일단 뿌리를 두고 있고요. 축 중에 신금이 있으니까 더군다나 이제 바로 옆에 이제 비견이 있는데 비견은 이제 미에 바로 이렇게 동주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을이 스스로 이제 묘에 동주하고 있으니까 요 을과 요 을의 이제 세력을 좀 비교하면 사실 이제 요 을목이 좀 더 이제 뿌리가 튼튼한 어떤 그런 개념으로 일단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비병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관이 되는데 일단 지지에 일단 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 대운 자체가 이제 오사진 이런 식으로 오사라고 하는 이제 상관의 대운으로 일단 가게 되고 그다음에 추후에는 이제 아마도 이제 화목 방향으로 이렇게 가게 되니까 기본적으로 한 요 정도의 어떤 위치에는 이제 병화가 어느 정도 힘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일단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추후에 이제 그 점점 이제 중말년으로 갈수록 이 병화라고 하는 상관이 아무래도 이제 좀 약화되는 더군다나 천간도 이제 금과 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니까 이 화에 아무래도 설기처가 되니까 이제 이 병화라고 하는 인자는 한 요 정도까지만 좀 힘을 좀 강하게 쓰다가 물론 이제 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인자는 없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이 대운에서 어느 정도의 이 그 천간이라고 하는 것의 그 강도와 진퇴가 결정되는 것이니까 일단 이 병화인 상관 역시 처음에 한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일단 힘을 발휘하다가 요 뒤쪽으로 갈수록 한마디로 이제 중말년으로 들어갈수록 좀 더 힘이 약해진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이제 잠깐 요거를 보게 되면 이제 현대 사회로 보자면 요 명조가 일단 어떻게 보이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요 구조에서 이렇게 묘미가 합을 하고 이제 재밌는 것이 이렇게 묘미가 합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자축이 합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병신이 이렇게 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 신금이라는 요 명주가 기본적으로 일단은 그 옆에 있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좋을 때는 자기를 돕는 인자가 되기도 하지만 왜냐면 두 개 지지가 이렇게 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요 을목과의 어떤 그 협력에 관련된 사항이 일단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에는 주변 인물과의 어떤 협력이나 공동 투자 아니면 동업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요인이 되죠. 왜냐하면 이제 여기 을목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미토가 되니까 이 미토는 한마디로 이 을목 일원이 볼 때는 이제 재물이 되는 것이죠. 즉 뭐냐면 요 을목은 미토라는 재물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요 을목은 일원인 을목은 이제 묘라고 하는
어떤 본인이 이제 독립자립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인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런 구조로 본다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합을 한다는 것은 주변에 있는 어떤 을이라고 하는 다른 인물이 재물을 이제 제공하고 그다음에 요 을목은 본인의 어떤 사업 역량을 제공해서 두 개가 이렇게 합해서 뭔가 공동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걸 일단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여기 이제 병신이 이렇게 합을 한다는 것은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거나 이제 조직에 관련된 내용이 되는 것이니까 더군다나 이게 이제 연이 되니까 연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국가의 그 시공간을 의미하게 되니까 이 신금이 한마디로 이제 그 국가에 관련된 어떤 조직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을목이 어떤 하려고 하는 에너지의 어떤 양상이 바로 이제 상관이 되는 것인데 을목의 재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을목이 재물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하는 행위로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흔한 말로 이제 상관이 이렇게 천간으로 이렇게 드러나 있는 사람, 더군다나 병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 을목의 어떤 그 말솜씨, 표현 표출의 어떤 인자로서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게 되는데, 이 병화라고 하는 상관이 더군다나 이 자라고 하는 이 그 한마디로 이 글자와 같이 이렇게 시지에 이렇게 동조하는 것은 자는 이제 을목이 볼 때는 한마디로 인수의 시공간이 되는 것이니까. 인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을목이 볼 때는 이제 본인이 배우고 익힌 어떤 그 학문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니까 이 병화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자라고 하는 을목이 배우고 익힌 어떤 학문, 그다음에 학위. 자, 그래서 요 병자라는 요렇게 시공간이 이렇게 같이 있다는 것은 이 을목의 이 병화라고 하는 상관이 기본적으로 일단 본인이 배우고 익힌 그 학업, 그다음에 학위, 그다음에 본인의 노하우, 경력, 라이센스, 뭐 자격, 증명 이런 것과 같이 한다는 걸 의미하니까 그게 한마디로 이제 또 을목의 요 이제 그 이 신과 함께 있는 축이라고 하는 이 공간, 요거 이제 을목이 볼 때는 한마디로 이제 편제가 되는 것이죠. 이 축미가 다 편제가 되는 것인데, 근데 이 편제 위에 또 이제 그 조직이라고 하는 인자가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렇게 자축이 합을 하고 이렇게 병신이 합을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을목이라고 하는 인물이 을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과 동업 관계를 하는데 국가의 어떤 조직, 단체와 협력해서 기본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을 바탕으로 서로 협력해서 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땐 요런 구조가 일단은 지금 여기 뭐 이 사주는 어쨌거나 이제 고전에 남아 있는 사주이기 때문에 옛날로 말하면 이제 고귀하게 되었다고 이제 보통 이제 얘기하는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돈이 많다는 것보다도 일단 명예가 있는 사주들을 일단 이제 한마디로 귀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사업적인 면모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일단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만약에 이 명주가 만에 하나 이제 법이라던가 그 이제 법조계에 진출을 해서 변호사를 만약 한다 그러면 상당히 좀 제가 볼 땐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요 신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중간에 을이라는 글자가 없다면 이제 바로 자신을 극하게 될 테지만 요 중간에 을이라고 하는 이제 비견의 글자가 있기 때문에 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권력기관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 권력 어떤 그 본인이 뭔가 이제 그 남들한테 한마디로 이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숙살직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요 신금은 바로 옆에 있는 이 을목이라고 하는 이 비견을 좀 더 다스리는 어떤 인자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제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을목이 한마디로 이제 그 표현 표출,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제 말을 하는 인자로도 볼 수가 있는데 그것과 이렇게 합을 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본인의 숙살지기와 본인의 어떤 그 사람을 상대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어떤 능력, 소통 능력과 합을 하고 있는데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와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이 비견 을목을 다스리고 더군다나 보통 이제 우리가 그 변호사를 해서 뭐 무슨 이제 한마디로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거나 그러면 이제 돈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이 을목이 갖고 있는 이 미토라고 하는 이 한마디로 편제를 한마디로 자기 쪽으로 끌어오는 그런 어떤 상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잘 보게 되면 한마디로 본인이 배우고 익힌 것을 바탕으로 남들과 소통하고 그다음에 이 소통하는 인자는 이 신금이라고 하는 숙살지기와 연결이 되어 있고 이 숙살지기는 한마디로 본인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이 을목을 다스리고 이 을목이 갖고 있는 이 재성을 본인한테 끌어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완벽하게 이런 사주라고 한다 그러면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로스쿨이라든가 아니면 옛날로 말하면 이제 사법고시를 패스해서 검사의 어떤 그 경력을 쌓았다가 변호사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상당히 좀 좋은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재물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변호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일단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 이제 참고사항으로 제가 여기 그 신축 벽상토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경자 신축은 이제 그 나분무로 벽상토가 되는데 벽상토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제 보통 이제 자평 그 명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나분물 잘 공부를 좀 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거나 이제 나분이 꼭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주를 푸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 것이 있으니까요. 나분물 이제 공부 안 하시는 분들도 많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벽상토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어떤 물상으로 보면 이렇게 한마디로 종쪽으로 이렇게 벽을 세워서 한마디로 이제 그 벽처럼 세우는 어떤 그런 벽을 만드는 그런 한마디로 이제 흙, 토, 한마디로 이제 벽돌 이런 거를 의미하게 되는데 그렇게 벽을 세울 때는 반드시 일단 기둥이 있어야 됩니다. 기둥이. 그래서 일단 나분 벽상토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목이 어느 정도 기둥을 할 수 있는 목이 강한 것을 요하게 되는데 이렇게 지지에 한마디로 이제 을이 드러나 있고 그다음에 묘미가 이렇게 회합하고 있다는 것은 벽상토 즉 뭐냐면 벽을 세우기에 좋은 기둥이 있다는 것을 이제 사주가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이 벽상토한테는 지금 이제 사주 구조가 일단 좀 좋아 보이고요. 제가 볼 때. 그다음에 이제 이 신금의 연주 즉 뭐냐면 이제 신금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연본일주 월사시보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연본이 볼 때 요 을이 두 개 있는 것은 뭐냐면 이제 한마디로 록제라고 하는 이제 재가 풍부한 것을 의미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축생이 볼 때 추에 이렇게 끝에 이렇게 자가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단 사업 역량을 발휘해서 벌 수 있는 이제 명제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요 사주가 기본적으로는 그 조직의 어떤 그 도움을 받고 아니면은 이제 조직과 협력해서 하는 이제 사업을 해도 굉장히 좋고요. 그때 만약 이 사주의 주인공이 법학을 전공해서 변호사를 만약 하게 된다면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사주가 될 거라고 일단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그 명조의 출처는 연해자평에 나와 있는 그런 이제 명조가 되겠습니다. 자, 이 명조는 뭐 요것으로 이제 마치고요. 다음 명조를 보시겠습니다. 다음 명조는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한마디로 이제 그 인연법, 배우자 인연법에 관련된 내용인데, 뭐, 제 반응이 좀 나쁘지 않아서, 이번에도, 배우자를 이제 만날 때 어떤 원리로서 만나게 되는지에 대한 인연법에 대해서, 일단 두 번째로 한번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얘기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좌하배성, 투출정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좌하배성 투출정배 이렇게 되어 있고, 저 얘긴즉슨 뭐냐면, 일지, 그러니까 좌하라고 하는 것은 일간의 아래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일지를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설명이 일지지장간에 배우자의 성이 있다면 이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십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십성이라고도 얘기하게 되는데 아마도 이제 십신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지지장간에 배우자의 성이 있다면 한마디로 투출시켜 배우자로 맞이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놨습니다. 지금 뭐냐면 이제 요게 이제 남자인데 임수 1원이 되는데 일단 천간에는 배우자가 없고 지지에 유일하게 있는 것이 인중의 병화가 바로 이 임수 1원이 볼 때는 이제 배우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되냐? 여기 나와 있듯이 좌하에 그러니까 일지에 지장간에 한마디로 이제 그 아내의 성인 병화 이 한마디로 재성이 되는 것이죠. 이건 이제 편제가 되는데 병화인 재성이 있다면 이것을 투출시킨 글자를 한마디로 이제 배우자로 삼다 해가지고 이 명주가 한마디로 이제 병신생을 인연으로 해서 배우자로 맞았다고 합니다. 잠깐 이제 읽어보면 지금 뭐냐면 이제 요 사주의 주인공이 한마디로 이제 병신생을 맞았을 때 어떤 양상을 이제 보이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아래에 이제 써 있습니다. 이게 보게 되면 한마디로 시지의 진과 처의 신이 합을 하고 있어 처와 자식이 무난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즉 뭐냐면 이제 병신생처를 맞이하면 요 신이라고 하는 원숭이띠 그러니까 원숭이띠가 되는 것이죠. 병신생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요 신과 요 이제 이 명주의 요 이제 한마디로 자식궁이 되니까 자식궁에 있는 요 진과 한마디로 이제 신진이 이렇게 합을 하게 되니까 한마디로 이 여자인 아내와 그다음에 자신의 자식궁에 있는 한마디로 요 진 더군다나 이제 요건 이제 수일원이 되는 것이니까 요 진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제 또 이제 관이 되니까 자식 성의 어떤 본기로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결국엔 뭐냐면 이제 본인의 자식궁에 있는 자식 성과 자식성이 있는 공간과 아내가 되는 이 병신생이 한마디로 지지가 이렇게 신진이 회합해서 처와 자식이 일단 무난하다 이렇게 일단 얘기를 해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지인과는 충우라니 부부간의 다툼이 잦겠습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즉 뭐냐면 이제 원숭이띠하고 한마디로 호랑이 지지 일지가 한마디로 이제 인신충이 되니까 이 결혼을 하게 되면 한마디로 부부간에 어느 정도 좀 다툼이 있다고 일단 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합을 하고 있어서 헤어지지는 못합니다라고 얘기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신과 진이 이렇게 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이 명주와 이 병신생의 처와 좀 이제 다툼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식과 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 이제 자식 때문에 못 헤어진다 이런 의미로 일단 볼 것 같습니다. 그건 또 뭐라고 돼 있냐면 병화의 철을 만나서 이 병신생 여자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병화의 철을 만나서 자식인 한마디로 시간 간목을 잘 키우고 즉 뭐냐면 이제 원래 이제 이건 이제 갑은 뭐냐면 이제 식신이 되는데 그 남자한테는 그 이제 식신이 자식이 아니라 이제 보통 이제 관성이 자식이 되는데 아무래도 갑진주가 한마디로 자식궁이 되니까 자식의 시공간이 되니까 거기에 있는 요 간목이라고 하는 요 이제 십신 한마디로 이 간목이라고 하는 글자를 한마디로 자식궁에 있는 같이 있는 글자로 봐서 한마디로 자식의 어떤 인자로 함께 일단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식인 시간 간목을 잘 키우고 그다음에 이제 월간의 신금이 시간 간목을 이렇게 극하게 되는 것이죠. 극하는데 병화가 한마디로 이 병화가 합살 즉 뭐냐면 신금인 이 신금을 이제 한마디로 합살해서 요거는 이제 좀 제가 볼 때 이제 이 주해가 뭐 이렇게 아주 썩 깔끔하진 않아 보입니다. 왜냐면 이제 간목 이론이 볼 때는 이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러니까 합살이라고 하는 용어는 이제 보통 이제 칠살에 쓰게 되는 것인데 이제 신금은 이제 칠살이 아니라 이제 간목 이론이 볼 때 이제 정관이 되는 것이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제 간목 이제 이 한마디로 간목인 이 식신이 볼 때는 이제 신금이 정관이 되는 것이죠. 정관이 되는 데다가 이 식신이 볼 때는 또 옆에 이제 한마디로 임수가 이 식신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한마디로 인수가 되는 거니까 이제 위치로 그러니까 이 기의 흐름으로 보면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런 식으로 되니까 사실은 이제 이 신금이 이 간목이라는 이 한마디로 이제 그 간목이라는 요 글자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위협이 된다고 일단 보이지도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근데 이제 월간 신금이 시간 간목을 이렇게 극한다 이렇게 일단 표현을 했는데 이것을 이제 이 병신생의 그 아내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병화라고 하는 인자로 한마디로 이게 신금을 이제 합살해서 갑을 보살피니 다행이다라고 이렇게 일단 좀 주석을 좀 달아놨습니다. 하여간 뭐 이제 보는 관점이 이제 여러 가지로 다를 수가 있는 것이니까 뭐 이제 요거를 이제 쓰신 이제 그 진여비결을 쓰신 이제 그 신순 선생님께서는 요 신금이 일단 간목한테는 좀 이제 위협이 될 수 있고 이 병신생 철을 만나서 이렇게 합을 하니까 요 간목이 좀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일단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요 신금이라고 하는 인자가 요 간목한테는 좀 위협이 된다고 일단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왜냐면 또 더군다나 그 지제 이제 뭐 뿌리가 그렇게 강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위협이 된다고 볼 수가 없고 더군다나 이제 여기선 단순히 이제 병신이 이렇게 합살한다고 했지만 이 병화가 데리고 온 신금이라고 하는 인자는 또 이제 이 신금이 볼 때는 또 이제 그 한마디로 제왕지가 되는 굉장히 그 강한 어떤 통구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병화가 이 신금을 합한다고 해가지고서 한마디로 이제 뭐 신금이 여기서 이제 그 굉장히 약화된다고 일단 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래서 결국엔 뭐냐면은 결론은 뭐냐 이 임수 일원이 한마디로 이제 재성이라고 하는 아내의 인자가 일지인 인목 안에 있는데 그것을 투출시켜서 병신생의 아내를 맞이했다라고 일단 본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은 원래 이제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그 일지를 충하는 요 신금의 그 원숭이띠를 이제 임상을 많이 해보면 실제로는 이제 여기서 이제 투출시킨 이 병화를 가지고 있는 한번 병생의 아내를 맞이하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요 이제 그 일지의 아내의 궁을 한마디로 충하는 이 신금의 그 원숭이띠의 아내를 맞이하는 경우도 일단 임상을 해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충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이제 명량에서 이제
보통 이제 나쁘다, 뭐 안 좋다, 깨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 이제 충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내경 옹기편에도 나와 있듯이 한마디로 요 인신은 한마디로 같이 쓰면 이제 그 한마디로 이제 소양 인신 상화가 되는데 상화의 완성을 시키려면 인과 신이 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은 이제 상화의 본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인과론으로 봐도 인과 신은 한마디로 이제 상화를 만들어내는 원인과 결과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충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의 뜻이 있습니다. 완성의 물론 전환시키기도 하지만 충은 또 완성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 결혼을 안 했다면 일지를 충하는 인자인 그 해에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은 완성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참고상만 알아두시고요. 일단 요 명조는 이제 요 정도로 보시고 이 얘기는 뭐냐면 좌배성 투출 정배에 대한 지금 이제 이론이었습니다. 다음 명조를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 명조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이제 좌하길신 투출정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긴즉슨 뭐냐면 이제 남녀 사주 불문하고 한마디로 배우자궁 즉 뭐냐면 이제 일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지에 좋은 길신이 있으면 배우자로 맞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명조가 되는데 한번 이제 읽어보면 한마디로 이제 기토는 신양명운의 귀신인 수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뭐냐면 이제 요거를 이제 주의하신 한마디로 이제 요거를 이제 쓰신 신수훈 선생님께서는 요 명주를 이제 신약하다고 일단 본 것 같습니다. 그 이윤즉슨 뭐냐면 이제 그 묘의 무토가 되니까 한마디로 이제 모광절이 되니까 이 토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마디로 이제 목토에서 이제 그러니까 그 관성이 굉장히 이제 강한 어떤 그 계절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신약하다고 일단 본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제 여기 임계라고 하는 재성이 일단 투출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이제 재성이 투출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지에 이렇게 모광절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무토 일원을 좀 신약하다고 봐서 결국엔 뭐냐면 이제 이 신약한 거에 한마디로 요 재성 이 두 개의 재성이 일단 일조를 한다라고 일단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즉 뭐냐면 이제 사주가 신약한데 더군다나 이제 재성이 이렇게 투출해 있어서 이 투출한 재성이 아무래도 신약한 이 무토 일원한테는 아무래도 기신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중에 이제 기토라고 하는 한마디로 이제 글자가 한마디로 일지에 있어서 요 기토가 한마디로 요 이제 수를 극해서 토국수에서 한마디로 이제 자신의 기신인 수를 제거해 주는 역할을 해서 한마디로 이걸 천간으로 일으켜서 한마디로 이제 기회생을 이제 배우자로 삼았다라고 일단 표현을 지금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요 설명이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어쨌거나 기회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돼지띠 인연을 만난 것인데 어쨌거나 이 해라고 하는 인자가 더군다나 이제 임계라고 하는 천간의 기본적인 어떤 그 시분성으로 보면 이제 로광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면에서 보면 이제 기토가 단순히 이 개수와 임수를 극한다고 해서 요거를 이제 좋은 글자로 봐서 이제 기회생을 맞이했다고 하는 것은 요 단순히 이제 기토만 본 것이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이제 해생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임계수의 강한 뿌리를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인자로서 활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단순히 이제 기토가 아무래도 임계를 극해서 길신이 되니까 이 기회생을 맞이했다고 보기에는 약간 뭐 이제 보는 관점이 다 다르겠지만 아주 썩 그렇게 깔끔해 보이진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물론 이제 제가 볼 때 깔끔해 보이지 않다는 것이 그게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여기다 잠깐 이제 필자 줄을 써놨는데 일단은 뭐냐면 이제 이 건명한테는 더군다나 이제 임계생이 이제 처성이 되는 것인데 처성이 되는데 지금 뭐냐면 임계의 통분처가 되고 한마디로 처성에 이제 지지 이제 뿌리가 좀 약화돼 있죠. 왜냐면 진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의 묘고가 되는 것이니까 더군다나 이제 이 묘라고 하는 것도 이제 개수한테는 이제 아주 강한 어떤 왜냐면 이제 이 묘라고 하는 것은 개가 볼 때는 어쨌거나 식상의 공간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시분성으로 보면 이제 개는 묘에 이제 장생지에 있지만 일반적으로 자기의 뿌리를 얻는 장생지하고 이렇게 식상의 장생지하고는 약간 양상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뭐냐면 이제 임계라고 하는 재성이 투출해 있으나 지지에 그 근원이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일단 제가 볼 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해생을 반긴다고 이렇게 제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해라고 하는 것은 이 묘라는 공간이 한마디로 이제 무토 일원이 볼 때는 관성의 공간, 관성의 어떤 시공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곧 뭐냐면 자기의 자식의 성이 있는 시공간이 되는 것인데, 한마디로 이 해라고 하는 글자가 이 임계라고 하는 그 처성의 뿌리로서 굉장히 그 강력하게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이 무토 일원이 볼 때는 이 묘라고 하는 자신의 자녀 성과 합을 하는 어떤 그 위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기생을 한마디로 이제 오중의 기토를 투출해서 그 배우자로 맞이했다기보다는 한마디로 이제 임계의 뿌리가 되고 자신의 자식성인 묘와 합을 하고 있는 이 해생을 배우자로 맞이했다고 하는 것이 좀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일단 좀 제가 볼 땐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엔 뭐냐면 이제 여기도 나왔지만 이제 이 얘기인즉슨 뭐냐면 좌의 길신이 있다면 그러니까 남녀를 공이 불문하고 한마디로 이제 천간으로 올려서 기본적으로 자기의 배우자를 삼는다라고 일단 얘기를 해놨습니다. 물론 요거 말고 또 좋은 예문이 있는데 제가 일단은 요렇게 조금 이제 보는 시각이 저는 좀 다른 어떤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놨습니다. 어쨌거나 진여 비결이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다양하게 그 배우자를 어떤 식으로 맞이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해 보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가 몇 가지 명절을 가지고 이런저런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러분께 굉장히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댓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구독해 주시면 희망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신평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